안녕하세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제 원래 본연의 일 때문에 좀 바빠갖고 장을 잘 못 보고 있다가 좀 늦게 봤어요, 장을. 네, 끝나고 나서 장 종료 후에 보고 나서 상황을 쭉 보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빠갖고 뭐 이렇게 상황을 볼 수 없는 상황인 그런 좀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끝나고 나서 봤는데 좀 네, 깜짝 놀란 일이 좀 있었네요. 어, 코스피는 어제 그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하락할 수 있는 날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는 나오고 조금 조정폭은 나올 수 있다 봤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좀 밀렸죠. 네, 밀렸는데 SK케미칼 오늘 그렇게 된 이유가 SK증권에서 이달미 월말이죠. 이달미 연구원이 뭐 그냥 목표주가 하락을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는데 사실 그 단순히 목표주가 하락이라기보다는 케미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좀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조금 했거든요. 자회사 할인율 적용, 지주회사에다 적용하는 거를 하면서 이제 목표주가를 할인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먼저 좀 그 자회사 할인율이라는 거를 좀 웃기게 계산을 했어요. 이 사람 올해 연구원 했을 것 같은데도 뭐 그렇게 좀 웃기게 얘기했는데 그건 좀 뒤에 설명드리고요. 네, 어, 좀 그게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외인들 매도가 나왔고 오늘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기타 법인 쪽이 갑자기 매도가 나왔는데 그 기타 법인이 뭔지 파악이 좀 필요해요. 근데 창구만 갖고는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뭐 보통 이제 투자자들 간에 술 한잔 마시면서 뒷자리에서 비하인드로 이제 파악하는 그런 건데 그걸 좀 파악할 상황은 좀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 좀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아무튼 그런 걸 좀 볼 필요도 있고 현재 자리에서 이제 공매도가 또 9천 넘게 나왔다는 것도 좀 의아하거든요. 근데 또 프로그램 매도도 10시부터 작정한 듯이 좀 매도물이 많이 나왔어요. 네. 폭발적으로 매도가 늘어났거든요. 프로그램 매도가 10시쯤부터 이제 수급을 보니까 네, 그런 부분도 그렇고 뭔가가 좀 약간 이상한 그런 구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이달미 연구원은 그냥 제약 백신 광신론자예요. 그냥 제약하고 백신 쪽만 추정이 되는 광신론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케미칼이 백신 쪽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본인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레포트를 내버린 것 같아요. 사실 SK케미칼 그동안 뭐 목표주가 계속 상향하고 52만 원 가고 이럴 때 뭐 SK증권은 또 마이너잖아요. 얘네들은요. 메이저 증권도 아니고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SK증권은 SK그룹이 아니에요. 이거 로얄티 내고 SK그룹에 로얄티 내고 쓰고 있는 거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언제 그 팔렸죠? 어디였죠? JNW인가요? 어딘가 일단 그 사모펀드 쪽에 팔렸는데 거기가 이제 한국 그 미래에셋증권인가요? 거기 출신이랑 미국계 사람이 만든 프라이빗 이퀴어티죠? 사모펀드사예요. 그쪽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SK그룹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뭔가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SK증권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그것도 목표 주가를 막 52만, 54만 막 혼자서 다른 쪽들보다 메이저 증권사들이 한 레포트보다 더 막 올려치고 뭐 이러면서 투자자들을 맞다가 막 들어오게끔 끌어들였던 그런 증권사에서 뜬금없이 27%인가요? 확 내려버렸거든요. 네. 일단 뭐 레포트 보죠. 뭐라고 했는지. 상장 이후에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인 코폴리에스터 제가 맨날 말씀드린 그런 거고 7월부터 이렇게 증설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반기부터는 성장 드라이브 할 거다. 뭐 좋은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잘 몰라요. 본인 자체가 제약하고 그 백신 제약 뭐 이런 쪽이라서 잘 몰라요. 이거 자기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짧게 쓰고 많았죠. 네. 대충 보시면 뭐 구글링하면 나올 만한 그런 얘기만 하고 끝내버렸어요. PPS 사업부 이거는 그동안 왜냐면 자기가 SK케미칼에 대해서 레포트를 썼기 때문에 PPS 사업부 이게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에요. 거기서 알기 때문에 한 건데 뭐 이런 얘기는 저도 많이 했잖아요. 올해 안에 구조적인 변화가 좀 나올 것 같고 어느 정도 H사 뭐 이런데 H 자동차사 이런 데랑 매출이 늘어나면서 또 수소 관련해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뭐 어느 정도 좀 사업이 견인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저도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 뻔한 얘기들만 썼어요. 자기 아는 게 없으니까. 자,
그래 놓고서 이제 여기 집중하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몰링을 하고 막 이러면 여기 백신론자라, 백신 광신론자라 이 여기에 하는 거고 이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관심이 이제 없어지니까 케미칼 주가를 그냥 하향을 했죠. 하향을 했습니다. 29. 거의 27, 거의 30% 가까이 하향했어요. 하향했는데 하향 이유를 보니까 지금 보면 앞에서는 다 좋대잖아요. 좋다고 해놓고 하향했어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상장됐기 때문에 자회사로서 할인율을 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지주사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무슨 지주 있죠. 롯데 지주, 뭐 또 LG 지주, 주 LG 이렇게 되면 지주사들. 그러니까 지주사로서로만 역할하는 데들이 있죠. 본인의 그 사업회사가 아니라 지주 역할을 하는 데들은 주가를 갖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회사들로부터는 어떤 가치나 이런 걸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회사의 가치를 전부 다 적용하자니 그건 너무 크잖아요,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계산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분율이나 이런 걸 계산해서 하는데, 보통 뭐 지주사 할인율 이래 갖고 골드만삭스인가요? 어딘가에서 했던 게 뭐 40% 할인율도 뭐 하기도 하고, 또 60%까지 할인율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할인율을 적용을 하는데, 그게 지주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지주사, 일반적인 지주사에 계산하는 걸 갖다가 적용을 했대요. 네. 그래서 바이오 사이언스 관련된 그 기대 가치에 대해서는 그냥 지주사 할인율로만 해서 퉁 쳐갖고 대충 60% 해갖고 이렇게 내렸대요. 자, 보시면 54만원에서 38만원이면 16만원을 하향을 했어요. 16만원. 네, 16만원 하향을 했는데, 예를 들어 16만원 대충 계산을 해보면요, 어떤 거 곱하기 60%를 했을 때 16만원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기를 한번 해보세요. x 곱하기 100분의 60%죠. 그게 16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6이 16이 나와야 되니까 160에서 6 나누면 거의 뭐, 네, 어떻게 되죠? 한 27, 8%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27만원? 26점 몇 되겠네요. 그 27만원 정도를 바이오 사이언스 가치로 넣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4만원에 27만원은 바이오 사이언스, 27만원은 케미칼 본연. 이게 뭐예요? 그냥 반퉁 잘라갖고, 그래, 반은 SK 바이오 사이언스, 반은 케미칼이다. 뭐 이래버린 건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 잘라갖고 바이오 사이언스 나갔으니까 여기에 반은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 27만원, 케미칼 27만원. 근데 27만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주사 할인법 대충 넣어갖고 60% 그것도 대충 넣었어요. 그래 놓고 16만원 할인해서 16만원이 이제 27만원 16만원 빼면 얼마 남아요? 네? 11만원 남는 건가요? 27만원 16만원 빼면요? 헷갈리네. 어쨌든 그렇게 11만원 맞죠? 그렇게 해갖고 27만원 바이오 사이언스에 27만원에다가 11만원 더해서 38만원이다. 뭐 이런 얼토당도 없는 계산법으로 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놓친 게 뭐죠? 바이오 사이언스 좋다며요, 여기도. 그럼 바이오 사이언스는 얘네들은 기업가치 안 올라가나요? 매출이 늘면 기업가치 올라갈 거잖아요. 그거 기대가치분 아예 그냥 적용도 안 했어요. 네,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케미칼 이쪽이 현금 거의 5천억 가까이 현금을 갖다가 SK 바이오 사이언스 상장 시 얻었죠. 그런 부분도 반영도 안 했어요. 그냥 뭐 모르겠어요. 왜 보면은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 사람 보면은 보세요. 오늘 똑같은 날짜입니다. 오늘 보면은 유황양행은 이제 제약 쪽 관련된 거죠. 백신도 관련되고. 네, 유황양행에 대해서는 보시면 이달미 네.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되게 좋게 쓰죠. 네,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개선될 거다, 성장세가 좋아질 거다 하고 막 이러면서 말도 많이 써요. 보시면요, 이 여자는 그냥 백신하고 제약 쪽 거의 광신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쪽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자, 또 보세요. 위기를 기회로 해서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 모더나를 갖다 연결해서 해요. 이달미. 네. 백신 쪽에 대해서는 아주 광신적으로 좋은 레포트를 쓰고, 이제 백신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늘 좀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 이게 좀 상당히 좀 안타깝긴 해요. 네. 근데 아무튼 뭐 이 여자 말대로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심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연구원, 네, 이달미 연구원 말대로 하자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분율 할인된 거에서 청산 뭐 여기다 다 계산을 하면 못해도 27만 원은 케미칼 가치, 기대 가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24만 3천 원. 여기서 또다시 뺄 이유는 없었죠. 네. 바이오사이언스 분에 대해서 청산 가치, 기대 가치, 그 지수사 반영 가치 뭐 이런 거 다 빼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드러난 거는 뭐 어쨌든 뭐 이 사람 말이 맞다는 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볼 가치가 27만 원 가치는 된다는 뜻이에요. 케미칼 자체만 봐도 현재 가치에서 거기다가 코폴리에스터나 이런 거 집중돼서 올라가고 이런 것까지 보면요. 예, 올해 좀 주춤하더라도 내년에 더 잘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란 뜻이거든요. 글쎄요, 아마 이제 이 사람 여기에 더 이상 레포트를 안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여기 안 내고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쪽에 이제 레포트를 내지 않을까.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레포트가 나왔으니 외인들 입장에서 네, 두 가지겠죠. 첫 번째, 한국 상황 잘 모르는 외인들 입장에서 이거 뭐야? 증권사에서 한국의 증권사에서 SK증권이라는데 거기 뭐야? SK그룹이야? 거기 대기업인데 오해할 만하죠. SK하고 연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쪽 오해할 만하죠. 그러면서 야 30%나 박연했어? 그러니까 세일했어? 그러니까 내렸어? 이런 뜻이죠. 어떻게 매도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 공매도 늘었잖아요. 그래 폭락하겠네. 공매도 늘었죠. 자, 기타 법인. 아까 말씀드린 기타 법인이요. 얘네가 뜬금없이 오늘 이렇게 팔아댔거든요. 기타 법인은 금융으로 등록이 안 된 법인이라 보시면 돼요. SK 계열사일 수도 있고, 이런 아까 SK 증권이 뭐 사모펀드잖아요. 사모펀드하고 연계되어 있는 뭐 다른 회사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데서 외국계 어떤 일반적인 그 금융사로 등록 안 된 일반 어떤 회사,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매도를 하면서 그런 레포트가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기타 법인은 행방이 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뭔가 보통 기타 법인이 많이 나올 때는 M&A라던가 아니면 그룹사 간의 지분 정리라던가 아니면 후계구도 또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 그런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기타 법인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오늘 거래량 중에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의도적인 레포트 오늘 굳이 네 저런 레포트를 꼭 오늘 내보낼 이유가 있었나? 더군다나 SK케미칼이 차트를 보시면 미래에셋증권 차트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바닥을 완전히 다지면서 이제 상승세로 올라가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찍어 눌러도 반등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눌러도 안 돼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반등 준비하고 거래량도 줄고 이제 진짜 올라갈 일만 남았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올라갈 일만 남았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자 보시면 어느 정도 외국인들도 쇼커버링을 지금 하고 있었던 상태고요. 상황들이 좋잖아요. 좋은데 모르겠어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직전에 이제 공매도가 많이 늘어났을 때 상황이 이때거든요. 이때 가격이 근데 사실은 25만 원대이기 때문에 현재 24만 원 어제까지만 해도 24만 8천 원 이게 얘들이 입장에서 수수료 떼고 못 떼고 별로 그렇게 남는 장사는 아니에요. 25만 원 부분이잖아요. 이걸로 청산하는데 그냥 본전치기로 청산하기에는 좋지는 않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오늘 좋잖아요. 최소한 2-3% 정도 마진을 잡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공매도 포함해서 주가를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도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보험사가 욕을 했네요. 오늘 이제 개인이 많이 받아줬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번 보시면 오늘 SK증권이 만약에 자기들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사들도 증권사들 한국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되게 악재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여기가 터졌어야 돼요. 연기금까지 다 터졌어야 돼요. 기타 금융 같은 경우는 뭐 종금이나 이런 데도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별도 일반적인 이런 데들 외에 별도 금융사거든요. 여기도 사실은 뭔가 연계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갑자기 나왔죠. 여기도 뜬금없이. 자, 투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투신이 오늘 24만원 깨졌기 때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얘네들은. 네,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것 같고 이 상황에서도 보험이 안 터졌다는 건 다행이죠.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저런 레포트가 나왔으니 일부 매도는 하긴 했지만 또 보시면 또 매수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양은 많지 않아도 순매수 상태로 갔어요.
연기금도 순매수에 거의 양은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관들 입장에서는 뭐 어쩌라고, 저거 선 반영된 거 아니야? 뭐 이미 뭐 저 얘기 다 아는 거 아니야? 뭐 어쩌라고 굳이 그걸 레포트로 내야 돼? 분리됐고 뭐하고 다 나왔잖아. SK증권 뭐 니들이 하는 뭐 목표 주가 그 의미 있어? 뭐 이런 거죠. 네. 뭐 너네 같은 애들이 뭐 하는 목표 주가 의미 있냐? 주가 사실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반응을 안 한 거예요. 자, 외인들은 어쨌든 이걸 최대한 활용을 했죠, 오늘. 네, 그런 날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뭐 이런 상황을 그냥 말씀드린다고 뭐 근데 그냥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 프로그램까지 다 터지고 뭐 이런 날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10시부터 많이 터졌어요. 중요한 거는 내일인데,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터지면서 지금 떨궈졌는데, 자, 오늘은 다른 때랑 좀 비교해서 좀 다른 모양새가 그래도 나왔어요. 아쉽긴 하지만. 자, 이런 때 보시면요. 날짜 보세요. 26일, 네, 25일 뭐 이렇게 있는데, 이날이 이제 26일, 네, 이거고, 보통 이제 내려와서 횡보를 옆으로 가는 모양새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가고, 거기서 물론 얘 같은 경우 살짝 올리긴 했지만 그 전에 또 보시면 이렇게 이날이에요. 21일 날도 내려와서 여기서 횡보를 하고, 네, 옆으로 가고 끝났어요. 이날 좀 많이 무리하게 반등 시도하다가 25만원 뚫어 올리려다가 이제 밀려난 건데, 자, 이것도 다시 오면서 여기서 있다가 뭐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이날이죠. 이날 내려와갖고 그냥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내려와서 끝났고 내려와서 끝났어요. 이날 이렇게 반등을 줬었고, 26일 날도 보시면 내려와서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내려오고 끝나요. 내려오고 옆으로 가요. 내려오고 옆으로 가요. 이런 패턴이에요. 근데 오늘은 보시면 이게 오늘이에요. 이제 확대를 좀 할게요. 알아보시기 쉽게. 자, 내려오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반등이 됐죠. 반등이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땐 그래요. SK증권에서 말한 저게 이미 뭐 기관들에 이런 데서 알고 있었던 거고, 이 주가 하락 중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던 게 있어요. 네. 자, 목표 주가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사실 지금 목표 주가는, 목표 주가라는 건 그래요.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증권사도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 증권사들마다 그 스탠스가 많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 어디는 3개월 정도 목표 주가 볼 수 있고, 어디는 1년 뒤에, 어디는 뭐 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좀 장기로. 목표 주가라는 거는 증권사마다 그건 얘기는 안 하지만, 언제까지다 얘기는 안 하지만 보는 그 스탠스가 많이 달라요. 증권사 레포트 할 때 예를 들어 다음 달까지 목표 주가 20, 여기서부터 10% 올라간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목표 주가 얼마, 그쵸? 이것만 하잖아요. 그 얘기는 하죠. 연말까지 실적이 좋아지고, 그 실적에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견조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 주가 얼마. 그러면 마치 연말까지는 그래도 얼마까지 가겠다. 이런 뉘앙스는 있기는 있어요. 근데 꼭 연말까지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연말까지 가지 않고 그 다음에 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들 목표 주가에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다만 뭐냐면, 그래서 올라 떨어져 이건데, SK증권이 오늘 악성으로 이제 나왔다는 거는, 특히 SK증권보다 뉴스원이 악성으로 낸 거죠. SK증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좋은 얘기하고, 이달미 그 연구원이 좋은 얘기하고 뒤에서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 봐서는 영향을 좀 덜 주고 싶었던 거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뉴스원이 제목에다 딱 썼죠. 목표 그 주가 하향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른 우리나라 언론사들 카피하는 데들 많잖아요. 다른 언론사들 카피하면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목표 주가 하향됐대.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영어로 번역 레포트 보내서는 다운사이징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얼마인지, 목표 주가 얼마인지 중요치 않아요. 떨어뜨렸다. 이걸로 이제 반응을 하면, 그것도 30%나 떨궜어? 여기에 대비 지금 내려왔는데, 잠깐 이게 30%?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자, 그냥 40만원 기준으로 30% 한번 볼게요. 40만원 기준 30%면 12만원이죠. 네, 40만원이 주로 올라와서 여기서 많이 횡보를 했고, 여기서 약간 단기 오버슈팅으로 45만원까지 치고 왔거든요. 기본적인 가격은, 그래서 단기로는 40만원이라는 선을 넘어서야 돼요. 그 전에 35만원이 사실 정 목표 주가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상반기 많이 남지도 않았고, 상반기 3분기까지 해서 35만원을 일단 목표로 가야 돼요.
네, 그러고 나서 40만원 타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4자는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자를 타진을 해야 되고, 4자가 중요한 라인이에요. 얘가 사실은 40만원을 돌파하고 위에서 버티느냐 이러다가 못 버티고 내려온 거거든요. 네, 보면은 45만원까지는 올라갔지만, 아이고, 자, 45만원까지 최고 이렇게 치고 올라갔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40만원이야. 단기 급등해서 40만원 선에서 위로 치느냐 마느냐 이렇게 하다가 이 부분이잖아요. 밀려 내려왔고, 반등해서 올라가도 결국 올라갔다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내려온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큰 그림 보면 이제 4자라는 그 앞자리가 4라는 40만원이랑 큰 심리선을 놓고선 얘가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때. 그러면 40만원이라는 걸 고점이라고 보고요. 그걸 기준으로 30% 할인된 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어쨌든 바이오 사이언스, 네,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0% 할인되면 얼마예요? 네. 그러면 430 12만원이죠? 그러면 28만원. 30% 여기서 만약에 할인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30%를 더 떨군다고 하더라도요. 목표 주가를. 그럼 여기서 그냥 30% 하향? 그러면 여기서 30%면요. 거의 얼마죠? 그래도 4, 3, 12입니까? 28만원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25만원 위에는 있어야 되는 주가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하자면 케미칼 자체 가치도 27만원, 얘 28만원.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던 상태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쨌든 내일은 반등세가 나올 것 같아요. 반등세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내일 만약에 이 자리 현재 주가에서 24만 2천원을 오늘 장중에 깨졌다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24만 2천원 정말 중요해요. 24만 2천원을 못 지키고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반등을 못한다. 자, 오늘 쭉 내려왔어요. 24만 2천원 어디 갔죠? 이게 되게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24만 2천원 보시면, 제가 여기 보시면 얘 보면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으려고 그러고, 또 여기서는 저항으로 작용하죠. 그만큼 중요한 선이에요. 이거 생명선이거든요. 얘는요. 다른 건 단순히 지지선이라면 얘는 생명선이에요. 이게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동안 이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내일 이걸 빠진 상태에서 지금 오늘 한 24만원 하단까지 좀 빠졌죠. 여기까지 빠져갖고 전혀 회복을 못한다. 이러면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아요. 네, 맞는데 제가 볼 땐 내일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오늘 어떻게 보면 그거죠. 재료성으로 하락을 한 거. 일개 증권사에서 발행한 레포트로 인해 재료성으로 하락한 거. 근데 그게 만약에 이런 부분, 이런 구간에서 저 레포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한 이 정도 떨어졌다 쳐요. 여기 있었는데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었는데 오늘 그 레포트가 나오더니 이 모양이 나와서 여기 있었어요. 오늘 가격이. 이럴 때는 저도요. 추가 하락에 대비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점이잖아요. 고점 대비 그것도 목표 주가 막 올렸던 증권사에서 30%나 박연을 시켰어요. 할인시켰어요. 그러면 뭐 여기서 30% 하더라도 거의 한 40만원 부분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추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아주 오래 가실 분만 갖고 계시고 비중 축소하세요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때부터 해서 바이오 사이언스 상장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부분들 반영이 돼 왔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다시 한번 이제 가치를 재산정하면서 올라가는 그 과정이에요. 이미 반영 많이 됐어요. 지금 4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빠지면요. 지금 15만원이 빠졌잖아요. 40에서 25만원 치면요. 15만원이 빠졌어요. 오늘 가격 말고요. 25만원의 선을 봤을 때 40하고 25는요. 15만원 차이에요. 그쵸? 네. 15만원이면 어떻게 되죠? 거의 한 36에서 37%, 한 36, 37%. 이 기준으로 볼 때 36에서 37% 정도 빠져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반영됐어요. 반영됐고, 얘는 25만원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약간 악성 레포트 형태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그 매도가 좀 나왔지만 보면은 매도량이 많이 늘었지만, 여기 보시면 매도가 많이 늘었지만 공매도량이 이렇게 만 단위로 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추가 하락에 대한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력이라기보다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 그런 거 조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산 거고, 여전히 해지 형태가 있고 오늘 매수가 또 많이 들어왔죠.
매수가 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그런,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소화하기 메리트인 가게 소화해내고,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올라갈 때 더 차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은 좀 낙폭이 좀 과한, 오늘 가격은 낙폭이 과한 상태로 좀 저는 보고요. 네, 저는 보고, 어찌됐건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24만 2천 원이 깨지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밀린 상태에서 회복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비중 축소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일 뭐 반등할 것 같거든요. 반등해서 버텨낸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렇게 버텨낸다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현재 구간 자체가 많지는 않아도 소량의 뭐 이렇게 추가적인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장기라기보다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박스권으로 놓고 평단가를 이렇게 낮춰주는 사고팔고 하면서 하는 그 매매법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형태로도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기분 내시고요. 어찌됐건 오늘 반동을 해줬다는 거는 그래도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국내 쪽에 자금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매도해서 그거는 또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이고, 외인 쪽에서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어느 정도 커버링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기운 내시고 내일은 좋은 모습이 나오면 좋겠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